어머니들께 고교 생활과 대입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건데, 사실은 이런 강의를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거랑 비슷한 강의가 있더라도 2번, 3번, 4번 들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사들도 한 번 들어서는 감이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서 한 번 듣고 나는 오늘 한 번 듣고 5번, 10번 공부하란다 하면 한 번만 들으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면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들으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입시에 대해 모르고 관심이 없는데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고3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방문하지 않으시고 관심이 없으시면 자녀들은 혼자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3 학부모님들 그 주요 문의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대학 입시에 유리할까요? 어떤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를 가야 취업에 유리할까요? 일반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특목고를 가야 될까요? 전남에는 자사고, 광양제철고 하나밖에 없지만 자사고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일반 계고를 가야 될까요? 직업 계고를 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어머니랑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직도 특성화고라고 하면 인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생각입니다. 인문계 와서 공부 안 할 거면 저는 특성화고를 추천합니다. 100번 추천합니다. 요즘에 사실 공부 안 하면 인문계랑 특성화고랑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인문계에서 공부를 안 해도 특성화고 애들이랑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아 버려요. 그래서 특성화고는 또 혜택이 많거든요. 이따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의대, 약대 아니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희망 대학 및 학과 입시 결과 및 준비 방법이 궁금해요.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희망 대학 및 학과를 수시로 진학하는데 유리할까요? 아까 질문이랑 비슷합니다.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내신 따기가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입시 제도가 개편돼 가지고 3학년 학부모님이랑 2학년 학부모님이랑 이제 아예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내용들. 꿈이 없어요. 꿈을 찾아주세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 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자료도 많이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학생이 적고 자료는 많고 또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되니까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런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 학생들이 의욕이 많이 줄었어요. 의욕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의욕이 줄어드는 건 우리 보성 지역 애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아까 그 좋은 대학교들 빼놓고는 대학 가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어저께 보성고등학교 전남대학교 교수님이 찾아와갖고 학교 좀 애들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예전엔 전남대 가려면 반에서 5등 안에 들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몇 등까지 가요? 지금은 등수가 몇 등까지 가고 이제 네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알아보려 이 6가지를 준비했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하지만 핵심만 좀 짚어가면서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사회와 진로 탐색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유형 그 다음에 직업계고 간단하게 직업계고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특성화고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뭘 어떻게 배우는지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마지막으로 공부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6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빨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미래사회와 진로 탐색입니다.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죠.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직업의 변화가 많고 이런 내용들 AI가 엄청나게 발전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정작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쏟아져 봤자 그럼 우리 애는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드실 겁니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얘가 대학교 취업하기가 싫어요.
근데 걔가 공무원 준비를 하면 또 공무원도 합격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초가 튼튼한 학생들이 뭘 해도 다 잘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내 국영수만 해도 대학 가서 이거 배우는데 1년도 안 걸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미래 사회 새로운 직업들이 있는데 이 직업 탐색들 요즘 애들이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많은 걸 접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실제로 유튜버를 뭐 유튜버나 하죠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정작 저희 학교 애들 상담을 해보면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직업들 전혀 모릅니다. 근데 애들한테 웬만하면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보자. 왜냐면 그쪽으로 가야 정보가 많다. 이 지방대학교에서는 물론 지방대도 좋지만 지방대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고 정보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은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다 여기서 어머님들 내 자식 여기서 전부 다 인문계 보낸다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내 길이 있어 하고 특성화 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직업 능력인데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즉 기초, 예전부터 말했던 국어, 영어, 수학 플러스 이제 디지털 능력인데 디지털 능력은 고등학교 때 꼭 굳이 갖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 희망 직업 순위입니다. 보시면 생각하신 거랑 다르실 거예요. 왜?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지금 만족도가 낮은 교사가 1위입니다. 왜? 왜요? 희망이 아니라 많이 봤던 직업 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학생들은요,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교사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학생들은 하고 싶은 직업들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왜? 보고 배운 게 없습니다. 보고 배운 게 없어도 선생님 저는 의료계통으로 가고 싶어요. 아닙니다. 왜요? 본인이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냥 보고 듣고 익숙한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 이겁니다. 이 말은 진로 탐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진로 탐색을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못 했잖아요.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진로 탐색을 효과적인 진로 결정 프로세스라 해서 일단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알려면 흥미검사, 적성검사, 가치관 검사, 진로 발달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같은 사이트에서 다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진로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야 이런 게 있다더라 한번 해봐라. 안 하겠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같이 해봐야 됩니다. 같이. 근데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알겠지만 귀찮습니다. 말도 안 듣고요. 귀찮아서 제가 못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국어교사인데 국어학원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에 맞는 진로를, 직업이 아니라 진로를 결정합니다. 예전에는 난 인문계, 난 자연계, 난 실업계 이곳이 훌륭한 진로입니다. 사실. 왜? 아직 뭔가가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길만 정했어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진로를 선택했으면 나는 보건계열로 갈 거야. 의사가 될 거야. 간호사가 될 거야. 물리치료사가 될 거야. 방사선사가 될 거야. 뭐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보건계열로 가겠다. 그 다음에 학과 탐색입니다. 진로에 맞는 학과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서 다 무료로 해줍니다. 근데 10번, 20번 바뀔 수가 있죠. 고등학교 가서. 얘들 뭐 오늘 기분 좋았다. 오늘 저녁에 기분 나쁜 게 애들인데요. 그렇게 학과 탐색을 마쳤으면 그럼 내가 이 과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일반계고를 가야 되냐? 일반계고라고 하면 보성지역을 예로 들면 보성고, 예당고, 벌교고입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를 예로 들면 벌교, 상고랑 다양고가 되겠죠. 아니면 특수목적고, 외고, 과학고 뿐만이 아니라 마이스터고들, 그 다음에 뭐 예술고, 체육고 이런 것들이 다 특수목적고입니다. 자유론고는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이제 들어서면서 일반계고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남에는 영재학교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학교니까 보성고를 갔다. 그럼 보성고에서 대학을 가려면 나는 이제 이 과를 가기 위해서 보성고에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 성적 관리해야 되지, 수능 성적 관리해야 되지, 아니면 실업계를 갔으면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ww.work.go.kr 들어가면 회원 가입만 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직업 심리 검사,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직업 탐색, 그 다음에 2분 안에 오케이, 진로 준비, 진단 검사까지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랑 이걸 한번 해봄으로써 나는 어떤 성향이다. 요즘 MBTI 얘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I거든요. 내향적입니다. 내향적인데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익숙해져서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해봤더니 넌 내향적이냐.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말하는 직업이나 이런 건 어울리지 않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얘기 성향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는 커리어넷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워크넷이랑 똑같은 건데요. 이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왜? 부모님들이 안 하셔도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진로 선생님들이 또 해주시는데 진로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랑 부모님이 미리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나 이거 우리 엄마랑 해봤어요. 이게 굉장히 얘들한테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거꾸로 진로 탐색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박물관에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소개해주는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 근데 큐레이터를 하려면 무슨 과에 가야 되지? 역사학과에 가야 되는구나. 역사학과는 무슨 계열이지?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열을 선택하면 되는구나. 여기서는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되지? 국어랑 사회를 잘해야 되는구나. 특히 역사. 그러면 난 동아리 활동은 뭐 해야 되지? 한국사 탐구 동아리 해야지. 봉사활동 이거 해야지. 독서활동 이거 해야지. 학교 프로그램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꿈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애들 이거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이걸 못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들이 안 하는 건 정확히 교과 공부뿐입니다. 이거는 진짜 잘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애들이 이것만 잘하면 대학을 잘 가는 줄 압니다. 근데 이거를 잘한 저희 애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를 잘하면 자기가 하는 모든 활동을 포장을 해가지고 생활 기록부에 잘 적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자기는 활동했으니까 난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이 물도 백화점에서 팔면 포장 잘해갖고 팔면 비싸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팔면 너무 싸구려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홍보를 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열심히 하는 활동들이 빛이 나려면 교과 공부와 부모님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헛된 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늘 강조하지만 애들은 선생님이 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 부모님 모두가 삼위일체가 돼서 한꺼번에 잔소리를 해야 이게 사실이라고 믿겠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애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핵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무슨 과에 가야 되지? 물리학과에 가야 되겠구나. 물리학과에 가려면 무슨 계열을 선택해야 되지? 자연계열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수학하고 과학을 잘해야지. 그럼 동아리는 물리 동아리. 봉사활동에서는 과학축제 때 진행하는 봉사활동 해야지. 나는 보성군에서 그런 거 하면 따라가고 봉사활동 해야지. 근데 이걸 어떻게 적지? 생활기록부 이런 거 적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애들이 선생님한테 거의 갔다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꾸며서 적어주겠냐고요. 독서활동 알기 쉬운 물리학 강의. 그러면 난 이 책을 읽었으니까 선생님 적어주세요 하고 적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선생님 그럼 이거 대학 가서 대학 갈 때 어떻게 활용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얘들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귀찮아서. 아닙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공부를 안 하니까 선생님한테 이런 거 물어보기가 미안해서입니다. 선생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가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됐어요. 공부 안 하면 선생님한테 미안한 거. 그러니까 질문도 하기가 좀 미안한 거. 내가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한테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은 질문을 받으라고 있는 거죠. 저희 애들한테 늘 말하지만 얘들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공부 못해도 질문 많이. 공부 못해도 질문을 많이 해야죠. 공부 못해도 생활기록 제가 애들한테 말합니다.
성적만 다르지 전교 1등하고 전교 꼴등의 생활기록부는 전교 1등보다 꼴등이 안 좋을 이유가 없다. 왜? 그거는 적는 건데 왜 안 좋아야 되냐. 성적만 안 좋지 나머지는 전교 1등하고 똑같이 적을 수 있다. 근데 애들은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얘보다 생활기록부가 더 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착하다. 여기 복내중학교 출신의 한상윤이라고 진짜 훌륭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상윤이는 이 방식대로 자기가 3년 동안 꿈을 키웠어요. 보건교육으로 결국 중앙대 간호학과를 갔거든요. 같은 보성 고등학교인데 같은 학교 학생의 학생부라고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하고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다 적은 거예요. 왜? 자기 누나들이 대학을 잘 갔거든요. 누나들의 코칭이 있었습니다. 걔가 1등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교 1등보다 학생부가 훨씬 좋았어요. 적어달라면 안 적어주겠습니까? 얘가 했는데 얘는 학교 체육대회 하면 그 복원 그 물고 들고 다녔습니다. 3년 내내 도우미로 그거 다 적었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같이 들고 따라다녔는데 안 적었어요. 네. 자,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면 진로 내가 뭐 어떻게 진로를 설계해야 될지가 수월해진다. 목표가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목표가 없을 때는 내가 지금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니면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서울 쪽으로 가면 좀 그러지 않을까? 근데 요즘 화폐 가치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대학교 3년 내내 학자금 대출 받아도 몇 천만 원입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 몇 천만 원이 지금은 당연히 큰 돈이겠지만 애한테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넘어가는데 대학을 가서 얻는 이익은 그 몇 천만 원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들이 도전정신이 없어요. 근데 웃겨요. 너 도전정신 없잖아 하면 발끈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자기도 막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대학 가는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입으로 하는 자신감은 믿지 마세요. 속으로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면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는 대화하기를 추천합니다. 선생님은 알거든요. 자, 이래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각종 TV에서 아까 떠들어대던 것들 있지만 결국에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언어 수리가 뭡니까?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디지털 소양, 고등학교 때 무슨 디지털 소양을 키웁니까? 와, 컴퓨터 엄청 잘해갖고 그걸로 대학 갈 수 있죠. 10,000명 중에 1명. 대학 가서 하면 됩니다. 저도 컴맹이었거든요. 컴맹이었는데 2019년부터 혼자서 애들 수업에 도움이 될까 하고 컴퓨터 공부했는데 지금 강사로 나갑니다. 에듀테크 강사로. 몇 년 하면. 근데 사실 그런 건 부수적이라는 거죠. 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역량입니다. 우리 애도 반에서 10등, 우리 애도 10등, 우리 애도 10등, 우리 애도 10등인데 얘는 반에서 1등처럼 행동합니다. 계속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근데 얘는 전혀 안 합니다. 왜? 얘는 자신감이 넘치는데 얘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같은 실력이지만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못 차게 했잖아요. 슈팅 연습 절대 못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트래핑만 하게 시켰습니다. 계속.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 없죠. 근데 결국에는 가장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기본이.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실패를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두려워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해보고 깨지면 돼요. 학생회장 선거 나가고 친구들한테 인기 하나도 없어도 나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면접에서 할 말이 생기잖아요. 적어도. 실패하면서 뭔가가 생기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를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고교 유형 및 고입 전형입니다. 여기서 전형이란 말은 앞으로 10만 번 정도 들으실 거예요. 전형은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뽑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전형은 뭘까요?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방식. 고등학교 유형은 아까 말했듯이 일반계고, 그 다음에 특수 목적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영재고, 자사고, 자율고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전남편의 고등학교 현황인데요.
넘겨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전남에 영재학교는 없고요. 자율고는 자사고랑 자공고가 있는데 교육과정이 좀 변한다 싶 교육과정이 조금 다를 뿐 일반계 고등학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는 선생님 어머니들께서 아시는 과학고나 외고 빼놓고도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이 특수목적고입니다. 일반고, 우리 보성고, 예당고, 벌교고, 벌교여고까지. 제가 아까 벌교여고 빼먹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다양고랑 벌교 상고 이렇게 있죠. 대부분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우리 과학고나 외고 가고 싶은데 과학고 외고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대학 가는데 더 내 자식이 그 고등학교를 가서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생각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자, 유형별 특징입니다. 특성화고는 내신 면접 필기 있고요. 대안학교는 패스하겠습니다. 자율고. 자, 여기서 일반계고랑 특목고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계고 가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좋고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내신 따기가 수월합니다. 두 번째,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는데 과학고에서 1등급이랑 보성고에서 1등급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좋은 학생을 뽑으려면 뭘 걸어놓느냐? 수능 최저 등급을 걸어놓습니다. 여기서 근데 최저라는 것은 얘가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만한 최소한의 능력을 거르겠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국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대학을 잘 못 갑니다. 근데 그러면 시골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힘드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원 다니는데요. 학원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근데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남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강사 강의 우리 보성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있죠. 인강만 끊으면 들을 수 있죠. S급을 놔두고 왜 보성에 있는 학원을 보내세요? 왠가요? 학원 안 보내고 인강 들으라고 하면 인강 안 보잖아요. 네. 근데 인강을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우리 애는 공부를 좀 나름 그래도 좀 해요. 그래서 어머님 자녀분은 인강을 열심히 들어요. 근데 얘가 성적이 안 올라요. 나 인강 들었는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저랑 똑같길 바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자기 혼자 1시간짜리 들으면 5시간, 6시간을 자습을 해야 되는데 그 자습이 없어요. 자습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수능 최저, 그러니까 보성에서도 수능 최저 맞추는 애들은 잘 맞춥니다. 잘 맞춰요. 몇 명만. 쉽게 말하면 수능 똑같은 내신 등급인데 아까 몇 등까지 갈 수 있냐고 하셨잖아요. 내신이 2.5, 2.5인데 수능 최저를 맞추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럼 수능 최저 맞춘 애는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 있는 중앙대 정도 씁니다. 근데 그리고 중앙대 밑으로는 안 써버려요.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내신만 있는 학생은 무서우니까 전남대 씁니다. 다 떨리고 전남대 갑니다. 근데 수능 최저를 넘어서 나는 내신이랑 정시랑 똑같다. 그럼 다 높은 데 써버립니다. 왜? 떨어지면 뭘로 가면 되니까. 정시로 가면 되니까.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막 질러버립니다. 근데 믿을 구석이 없는 학생은 여기서 내가 숱이 다 떨어지면 전남대도 못 가요. 정시로는.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전남대 조선대를 씁니다. 같은 내신인데. 근데 심지어 이 학생은 내신이 3.5입니다. 얘는 2.5고 얘는 반에서 3등, 얘는 반에서 13등. 근데 13등이 수능 최저를 잘 맞춘다. 얘는 논술 써가지고 반에서 1등보다 좋은 대학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신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계고 그럼 특목고를 왜 가냐? 특목고는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았고 내신도 못 따잖아요. 그죠? 내신을 못 따요. 아까 그 장성고나 이런 데는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장성고가 좋은 점이 뭘까요? 공부 분위기. 공부 분위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 있는 S급 강사의 강의를 여기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강남에 있는 그 똑똑한 학부모들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하고 그 강남에 있는 강사 강의를 굳이 얼굴 보면서 들으려고 할까요? 거기 가갖고 내가 듣는데 졸린데 옆에 보면 다들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놀면 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보성에서 인강 들으면서 돈 아끼는 거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부모 마음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안 해요.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안 되잖아요. 정하실 시키고 싶으시면 같이 책 들고 가셔서 도서관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옆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죠. 저도 주말에 가고 해봤더니 옆에서 핸드폰 하니까 봐봐 아빠 핸드폰 하잖아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내신 따기는 쉽지만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내신 따기 어렵지만 공부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남들 신경 안 쓰고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애다. 일반기고 보내는 게 낫죠. 학생 성향 파악이 그래서 먼저다. 자, 지금 보시면 과학고는 벌써 원서접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고, 체육고부터 창의예술고까지는 23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이스터고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오늘까지죠. 특히 여기서 여수 석유화학고가 인기가 많죠. 여수 석유화학고 가면은 그 율촌산단이라고 여수랑 순천 사이에 있는 대기업들 많은데 거기 생산직으로 취업하면 연봉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좋으면 지원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호남 원해고 나주에 있죠. 호남 원해고는 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기학교에 지원을 하면 후기학교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학교에서 떨어지면 후기학교에는 지원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 떨어지면 여기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학교는 전남외고, 광양제철고 있고 일반고는 이제 12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접수를 하는데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이 있죠. 여기는 비평준화고요. 평준화 지역은 목포, 여수, 순천입니다. 등급으로. 우리는 뭘로? 석차 100분율로 해가지고 학생들 선발을 하는데 요즘에는 예전엔 떨어질 걸 걱정했는데 요즘엔 떨어질 걸 걱정 안 하죠. 학교에서 학생들 한 명이라도 와달라고 사정하는 판이니까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너무 귀하니까 학교 가서도 선생님들이 얘들한테 오냐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공부를 안 하죠. 저 애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저 엄청 싫어해요. 애들이 생각이 갖고 잔소리 하는데 이렇게 이중 지원 금지입니다. 한기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불합격자는 후기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 계보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스터고랑 그 다음에 호남 원해고 떨어진 학생은 같은 전기학교지만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가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뭐 이런 모집 요강들은 자세하게는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특수 목적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전남의 특성화고가. 그 다음에 일반고인데도 전문대학교가 설치된 게 안자고 부사관과 송지구에 해남 송지구에 경영정보과가 있는데 부사관과 요즘 여기 다양고에도 부사관과가 있잖아요. 지금 다양고 부사관과 간 애들이 제가 다양고 있다가 또 여기로 왔거든요. 이거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하고 야 너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떡하니 그 부사관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장기 부사관하고 단기 부사관이 있습니다. 장기 부사관은 이미 시험 받고 들어가면 평생 정년 보장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근데 장기 부사관에 떡하니 합격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 목포 해양대랑 한국 해양대 아세요? 예전에는 거기서 배 타는 과. 배 탄다고 벌써 좀 내 자식 배 탄다고 좀 싫으시죠? 예전에는 그 배 타는 과가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남학생 자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제복을 입고 군대 대신에 배를 탑니다. 그 배가 그냥 조그만 배가 아니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배입니다. 그리고 군대 대신에 타니까 갔다 오면 몇 천만 원 봅니다. 근데 지금 내신이 거의 4등급 때까지 떨어졌어요. 아무도 안 보내려고 그럽니다. 힘들어서. 힘도 근데 일반 회사도 똑같이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인식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제 자식이 4등급을 보냅니다. 근데 저는 항상 내 자식 보내는 걸 기준으로 얘들을 상담하거든요. 난 내 자식은 보낼 것 같은데 넌 왜 생각이 없냐? 그럼 배 타기 싫은데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혹시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입시가 궁금하시면 고입 정보 포탈 여기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다. 이 세상에 정보는 넘칩니다. 고급 입시 정보 해서 이런 것들 쭉 보시면 일반고 입시 정보,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입시 정보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선생님.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혹시 어려우시면 두세 명이 머리 맞대시고 같이 보시고 아니면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되거든요. 이게 학부모님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트 참고해 주시고요. 직업계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랑 마이스터고를 합쳐서 직업계고라고 합니다. 직업계고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졸업하고 취업하고 군복무하고 취업 복귀하고 아니면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아니면 애초에 졸업하고 계약학과라고 예를 들면 광주의 동강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동강대 계약학과에 가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2년제거든요. 계약학과 제가 거기 있는 과들을 그 계약된 그 취업처들을 살펴봤어요. 나쁘지 않은 그 기업들입니다. 전국에서 가면은 1년 동안 그 기업에서 학비를 다 대줍니다. 그 다음에 2년째 2학년 때는 그 기업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절반은 내가 절반은 그 기업에서 대줍니다. 돈을. 그 다음에 그럼 수업은 언제 받냐? 야간 주말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제가 끝나면 그 회사에서 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무원 특성화고 과학고 어떻게 공무원하냐? 특성화고 얘들끼리만 경쟁해서 뽑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훨씬 경쟁률이 낮고 시험 보는 과목도 적습니다. 유리하죠.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생산직. 대기업 생산직은 대졸은 못 가는 거 아시죠? 대졸은 못 갑니다.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 부사관 뭐 이런데 취업하거나 아니면 창업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 근데 여기 특성화고 특별 전형 다 내신 좋은 애들이 지원하거든요. 근데 특성화고는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공부하면 1등입니다. 1등. 얘들이 아예 공부를 안 해버려요. 근데 그 중에 나만 조금 챙긴다. 그러면은 뭐 그래서 20살에 취업하면 산업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를 한다. 21, 22, 23 하면은 이때 최저시급 받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겠죠. 1년, 4년 돈 모으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 가면 얘는 대학 등록금 다 무료입니다. 돈대로 받고. 아니면은 군대를 간다. 이걸로 못 가고. 군대를 가면 군대는 이제 지금 18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특기병으로 취업합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하면 또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해서 대학 학비가 다 무료입니다. 직장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갔다 이제 정신 차렸을 때쯤 지가 대학 선택해갖고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입사 8년차 27살. 제 생각에는 27살 이렇게 하면은 1억 이상 모읍니다. 근데 우리 애들 어떻습니까? 인문계 가서 공부 안 하고 대학 가면 대학 가서 1억을 씁니다. 일단. 그죠? 27살에 취업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경력 아무것도 없고 아까 제가 말했죠. 기초가 안 되면 공무원도 어렵다. 공무원도 어렵다 말씀드렸죠. 그럼 27살에 깜깜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사촌동 공부 안 하는 사촌 동생들한테 이모한테 말했습니다. 쟤네들은 안 된다. 그때 저희 사촌 동생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대학 보내지 마라. 제발 보내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취업시켜라. 이모가 저한테 화냈습니다. 네가 뭘 하냐고. 그러고 계속 안 되는 애들 공무원 시키다가 29살에 결국에는 특성화고 애들이 20살에 가는 곳을 갔습니다.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 말하거든요. 너는 된다.
너는 빨리 자격증을 따고 어떻게 해라. 얘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말하면. 자, 일단 특성화고 가면 졸업할 때 500 줍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제가 600 적금 넣잖아요. 그럼 3년 동안 600 적금 넣으면 나라랑 기업에서 1200 적금 넣어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800, 500, 2300이죠. 근데 600이면 한 달에 10몇만 원이거든요. 월급 250 받아가지고 10몇만 원만 적금 안 넣잖아요. 따로 100만 원 또 적금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3년 동안 거의 6천 이상 모은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특성화고에서 그럴 수 있죠. 특성화고에서 이거를 하는 애가 3년간 버티고 하는 애가 5%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애초에 그렇게 성실한 애들은 특성화고를 안 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학생 수가 확 줄었잖아요. 성실하기만 하면 기회가 널렸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그런 말 합니다. 너네는 진짜 축복받은 세대다. 왜요? 아무도 공부를 안 하지 않느냐. 여기서 한 명만 공부해봐라. 바로 너는 뭐가 된다. 너는 내가 취업시켜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러면 혹해갖고 나 같으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 말만 듣고 네 하고 그냥 맙니다. 직업 빼고 또 정보 포탈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촬영 없으시니까 그 나중에 보시면은 사이트 들어가면 충분히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QR코드를 알아보는 직업 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게 아까 고등고 다니는 우리 향후 어머님도 계시지만 고등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중요합니다. 중학교는 시간표가 다 똑같잖아요. 고등학교는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고1 때 빼놓고. 같은 반이지만 배우는 교실이 다 다릅니다.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한 교육 내용이고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 연배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오셨을 건데 무슨 말씀이냐? 배우는 교과서가 다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배우는 교과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야 국어 교과서에 뭐 나오지 하면 우리 학교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고2부터는 지금 단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점제라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과목 출석률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 40% 이상 달성해야 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해야 됩니다. 학점이 뭐냐? 한 학기에 일주일에 1시간 들으면 1학점입니다.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192시간을 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다 무시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 간 데 중요하거든요. 상대평가, 공통과목, 절대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대학 가서 아까 2점 몇 등급이냐 막 이런 말 했잖아요. 이 등급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 등급이 나옵니다.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있거든요. 이것도 등급이 나옵니다. 얘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고3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지금은 내신이 2학년 때까지는 다 나와버립니다. 3학년 때는 이런 것만 들어요. 물론 이것도 듣지만 3학년 때는 옛날에 역전 가능성이 컸었는데 지금은 1학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고등학교는 1학년에 입시 전문가를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근데 지금 아까 여기서 중3 학부모님들 계셨지만 이제 중2 학부모님들 엊그저께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중2부터는 아예 다릅니다. 일단 수능 체제가 다릅니다. 수능 체제가 다르다는 건 시험 보는 과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는 재수가 없어요. 재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시로 대학을 갈 것 같으면 지금 중3이 제일 불쌍한 거죠. 이 한 방에 대학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재수하면은 안 배우던 과목까지 다시 다 배워야 되니까. 근데 중2, 중1, 초육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내 자식이 고1이다. 삼수하지 않는 이상은 별로 지장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내신 등급이.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중2부터는 어머님들 1등급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수능이나 내신이나 3%? 1등급은 4%입니다. 100명 기준으로 해볼까요? 근데 시골 학교는 조그맣고 100명 안 되죠, 한 학년에. 100명 기준으로 하면 4명만 1등급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고교 학점제를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40명밖에 안 되는데 자, 윤리와 사상을 20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 20명에 4%면 몇 명입니까? 0.8명. 한 명만 1등급입니다. 2등급은 몇 프로냐? 11%입니다. 3등급은 23%까지가 3등급입니다. 4등급은 40%까지가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20명밖에 안 들으면 2, 4, 8, 8등까지 4등급이라는 거죠. 내신 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아까 일반계고,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몇 명 빼놓고 다 공부한다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머리가 안 돼도 열심히만 하면 3등급 이내는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못 들면 공부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2부터는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신만 1등급이 10%까지입니다. 2등급은 34%까지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2등급 안에 못 들면 대학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좋게 생각하면 1등급 맞기가 쉬워졌죠. 네. 근데 나쁘게 생각하면 이 안에 못 드는 애랑 못 드는 애랑 또 차이가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중2부터. 그러면은 또 1등급이 10%니까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런 데서 10% 안에 드는 애들 뽑겠어요? 더 좋은 애들 뽑으려고 하겠죠. 근데 내신 갖고는 선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면접 혹은 대학별 교사, 고사. 우리 학교는 뭐 어떤 따로 인적성 검사하고 문제 풀어보기 해하고 그걸로 하겠다. 아니면 면접에서 제시문을 주고 이거 풀어보게 하겠다. 아니면 우리 학교는 수능 최저 등급을 강화시키겠다. 제일 만만한 게 뭘까요? 수능 최저 등급을 세게 매겨버립니다. 우리 학교는 내신이 1등급이고 뭐고 수능 최저 등급 9, 수, 영, 탐구가 있는데 탐구는 2과목이죠. 근데 1등급. 우리 학교는 이 4개 중에 3개 합 5로 맞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 2, 2 돼야 되겠죠. 애들 다 시골 애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저희 보성고나 예당고나 벌교고에서도 내신으로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갈 수 있는 애들이 매년 있습니다. 근데 의대를 못 갑니다.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안 돼요. 예당고, 벌교고 저희 학교에서 그래도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이 있어서 한의대, 수의대를 갔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교학점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얘들이 듣고 싶은 과목 선택을 해가지고 아까 그 자기한테 맞는 과목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이제 아까 내가 핵물리학자가 되고 싶다. 그럼 물리나 화학이나 과학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딱 봤는데 이 학생이 몇 명 안 듣고 내신 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버렸어요. 대학에다 딱 지원을 했어요. 대학에서 좋게 볼까 안 좋게 볼까. 얘는 떨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과에 맞는 과목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보통 다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듣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이게 중학교 시간표입니다. 다 똑같죠. 고등학교 시간표입니다. 지만입니다. 애들이 막 여기로 흩어졌다 저기로 흩어졌다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 과목 미 수제가 도입된다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 모든 과목 성취평가제 무슨 말이냐? 모든 과목이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죠.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근데 공통 과목만 9등급 병기란 게 무슨냐? 공통 과목 1학년 때 아까 많이 듣거든요. 국영수 사과. 네. 그 과목만 괄호 열어놓고 1등급, 2등급을 써준다는 소리예요.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대학에서 어떻게까지 보냐? 그러면 우리 학교는 시험을 엄청 쉽게 내갖고 전부 다 90점 이상 맞게 해버려야지. 그럼 다 A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 A를 몇 명이 맞았는지 비율이 나옵니다. 그 비율까지 대학에서 봐버려요. 근데 보는 대학이 어디냐? 좋은 대학입니다. 안 좋은 대학은요? 비율은 안 봅니다. A는 A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 갈 애들 몇 명을 위해서 학교 홍보를 위해서 엄청 어렵게 내가지고 비율을 낮게 해서 엄청 좋은 평가를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수도 다 A 맞게 하고 전대나 이런 데를 좀 많이 보는 학교도 딜레마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얘들을 그 관리하고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공립은 아무래도 좀 그 상위권 몇 명을 위한 것이 좀 덜한 것 같고 사립은 상위권 몇 명만을 위한 나머지 애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어머님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겁니다. 교과는 보통 교과 공통 과목 1학년 때 보통 수강한다고 나와 있고 등급이 나옵니다.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보통 2, 3학년 때 듣고 이것까지 근데 얘랑 얘가 석차가 나옵니다. 저는 국어 과목인데 예를 들어볼까요? 국어 석차 나옵니다. 문학 석차 나옵니다. 독서 석차 나옵니다. 화법과 작문 석차 나옵니다. 왜? 다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고전 읽기 이런 건 진로 선택이어가지고 석차가 안 나옵니다. 그냥 A, B, C 세 개 중에 하나. 이건 A, B, C, D, E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A, B, C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과 1은 특목고에서 배우는 것들 마이스터거나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들어요. 많이 안 듣고 이걸 엄청 많이 듣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하는 거니까. 근데 대학 잘 가려면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계속 넘기겠습니다. 중학교 성적표 읽는 법입니다. 90% 이상은 다 A입니다. 내 자식 다 올해이네? 공부 잘하네? 시험을 엄청 쉽게 내면요. 이 다 A 맞은 것만 보고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성적 처리를요. 100명 기준으로 4명만 1등급, 그 다음 7명이 2등급, 그 다음 12명이 3등급, 그 다음 17명이 4등급입니다. 다 합치면 29에다가 11 더하면 40명. 40명까지 4등급입니다. 100명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만 나옵니다. 고등학교 성적표 읽는 방법입니다. 얘가 공통 과목을 들었네요. 통합사회를 4학점짜리 일주일에 4시간짜리를 들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일주일에 4시간짜리 과목을 듣는 겁니다. 95점 맞았어요. 얘가 시험 학교 점수 95점 맞았는데 과목 평균이 70점입니다. 잘했네요. 성취도는 당연히 90점 넘었으니까 A겠죠. 그 다음에 수강자 수는 132명이나 들었네요. 석차 등급은 1등급이네요. 여행지리입니다. 여행지리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석차가 나오지 않아요. 일주일에 4시간짜리입니다. 95점이네요. 과목 평균은 70점이네요. 성취도는 A네요. 근데 등급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뭐가 나왔습니까? 성취 수준 학생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A가 32%다. 3명 중에 1명이 A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여쭤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얘는 왜 등급도 안 나온 여행지를 왜 들어요? 지리학과를 가고 싶어요. 얘가 여행지를 골라서 들을 정도로 우리 과에 관심이 많은 애구나. 근데 애들이 이런 건 잘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이런 건 애들이 유튜브나 어디서 보고 기가 막히게 잘해갖고 와요. 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설명도 엄청 해줘요. 문제가 뭐냐? 수능 최저다. 학교 시험이 끝나고 내가 내신이 안 좋아. 내가 내신이 3등급이야. 3등급이어도 1등급보다 더 좋은 데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요새 누가 도서관 가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어머니들 학교 다닐 때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달라진 건 뭐냐?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것만 딱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 제도도 너무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아까 학교 생활기록부 쓰느라고 애들이 온갖 활동에 시달립니다. 얘들도 불쌍해요. 얘들도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40% 이상입니다. 모든 과목이 의무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머님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반영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30%죠. 100점 맞으면 30점이란 거예요. 기말고사도 100점 맞으면 30점이란 거예요. 근데 수행평가는 3개 다 100점 맞으면 몇 점입니까? 40점입니다. 근데 애들이 웃긴 게 중간고사는 목숨 걸면서 수행평가는 대충 냅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야, 너 이거 수행평가 발표 한번 앞에 나와 그냥 아무 말이나 발표 한번 하는 게 너 중간고사 10점이랑 똑같은 거다. 얘들이 아 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수행평가 잘 맞을 수 있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내일한 거 착실히 하면 다 잘 맞을 수 있어요. 학교 시험은 못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 성적이 4등급, 3등급 중후반을 넘어가면 이것도 이거지만 이걸 불성실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만 착실히 챙겨도 요즘에 3등급 때 쉽습니다. 그럼 이제 열받죠, 갑자기. 갑자기 열받죠. 이 새끼 지금 학교에서 뭐 하고 있냐. 열받죠. 이제 열받아도 어쩌겠습니까? 말 안 듣는데. 저희 자식도 말 안 듣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 과목은 원점수 나오고 원점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A, B, C, D. 그 다음에 석차 등급 1등부터 9등급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D가 아니라 A, B, C로 나오지만 이건 전문 교과입니다. 아까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것들은 특성화고는 이게 메인이니까 A, B, C, D로 나오지만 특성화고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것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 보세요. 내 자식이 이거 A 맞았는데 성취 수준 학생 비율 A 1% 하면은 뭐 고려대나 이런 데서 얼마나 좋게 보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 학생으로 해서 모든 학생이 어렵게 내가지고 희생하면 나머지 다 망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고1 성적 고3까지 그대로 간다. 이거 완전 팩트입니다. 여기 지금 이거는 증명된 사실. 성적 상승 15%, 성적 유지 73%, 성적 하락 11%. 왜 이렇게 되느냐?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1 때 얘가 1등이다. 와, 네가 1등이구나. 선생님들이 다 말합니다. 그럼 난 1등이야. 기말고사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1등인데. 1등인데. 난 5등급이야. 아무도 기대 안 해. 난 5등급인데? 이래버립니다. 학교 지정 교육과정입니다. 모든 학교마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학교 교육과정을 왜 봐야 되냐? 내 자식이 중학교 때 아까 진로 검사를 해가지고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보성고등학교는 물리교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다른 학교 옆에 예당고가 붙었습니다. 아니면 야간에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그것도 다 생활기록부에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을 만큼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보성고등학교에 물리가 없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 학교 이제 고등학교 설명회 가시는데 책자 나와주면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이 많은 과목 중에 몇 과목 택해라. 2과목 택해라. 근데 이거 웃기잖아요. 학교에서 이 과목을 애들이 택하는 대로 다 열어주면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학교의 교사는 갈수록 정부에서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과목을 듣고 싶은데 학교에 개설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교육과정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난 공동교육 과정에서 이걸 들을 거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못 들으니까 난 학교에서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됩니까? 내신 유리한 과목. 애들이 많이 선택한 과목. 쉬운 과목. 왜? 그래야 내신 따기가 쉬우니까. 13명 이하는요. 석차 등급이 안 나옵니다. 점으로 표시돼요. 점으로. 소인수 과목이라 해가지고. 자, 이건 3학년 때입니다. 택 4가 뭡니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이 과목들 중에 몇 과목 택해라? 내가 뭐 4과목 택해라. 근데 24잖아요. 그럼 24 나누기 죠. 4 하면 6. 6단입니다. 그러면 1학기, 2학기 합쳐서 6단이니까 1학기에 3시간씩 듣는 과목을 4개 택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3개 택해야 됩니다.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전 애들한테 제가 국어인데 언어와 매체 선택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언어와 매체는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선택을 많이 하고 고3 때까지 준비가 안 됐으면 고3 때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화법과 작문은 만만하거든요. 수능 둘 다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이에요. 화작으로 선택해라. 근데 지금 중2는 이게 없어지면 중2는 다 봐야 됩니다. 네. 중2는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언어와 매체는 한 번 공부하면 공부만 제대로 되면 공부 안 해도 고3 때 100점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는 걸 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그겁니다. 다른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들으면 비고의 공동타기관이라고 이렇게 적혀져서 나옵니다. 대학에서 그 과에서 얼마나 예쁘게 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어머님들. 이게 이제 등급이거든요. 네. 여기 등급 나오잖아요. 석차 등급. 근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대학에서 이걸 봅니다. 과목별로 500바이트, 1500바이트, 500자, 꽉 채운 500자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학생은 4등급, 이 학생이 1등급이죠. 근데 4등급 맞은 학생이 지가 수업 시간에 걸 다 정리해가지고 엄청 괜찮게 적어갖고 왔어요. 선생님이 적어줍니까? 안 적어줍니까? 적어줘요. 다 적어줍니다. 근데 얘들한테 적어갖고 절대 안 적어갖고 옵니다. 수준 높게 적어갖고 와라. 선생님 어떤 게 수준 높게 적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물어본 학생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붙잡고 그 몇십 명을 너한테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그 다음에 학생, 학교에서 한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찾고 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수업 중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고 이거를 질문하며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함. 이걸 배우면서 감염병에 대한 백신이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문을 들으면 백신을 공평 효율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임. 저 같으면 이거에 대한 추후 활동으로 이런 책을 읽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도 했다고 적겠습니다. 의문을 가져가지고. 그럼 훨씬 낫죠. 우스갯소리로 여기 저는 이제 국어선생님이고 화학의 화자도 모르거든요. 화학 세분명이 특기상을 학생이 적었는데 제가 보고 이해하잖아요. 그럼 수준 낮은 겁니다. 제가 보고 이해할 정도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왜? 맨날 똑같은 소리만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적는 내신은 3등급이지만 학생부는 1등급처럼 그러면은 3등급 때 가는 애들이 쓰는 대학에서 내가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엄청나게 유리하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선생님이 잘 적어준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컨설팅도 있고 하는데 요즘 세상이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내가 돈을 안 들이려면 인터넷 뒤지고 시간과 노력만 들이잖아요. 아니면 책 몇 권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면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는 안 써지겠죠.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써졌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과목당 500자. 그럼 과목이 이만큼입니다. 전부 다 500자씩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5학기를 전과목 500자씩 다 채우면 어떤 애는 생활기록부가 25장, 어떤 애는 15장. 그럼 대학에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0장이나 차이나? 일단 그걸 잘 써지고 못 써지고는 둘째 치고 10장이나 차이가 나? 대학에서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서류평가를 할 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교과 충실도, 교과 이수 노력. 이런 게 뭡니까? 아까 그 과목 들었냐 안 들었냐. 얘들 이런 건 다 잘합니다. 자, 동국대 경제학과 지원 사례입니다. 2.64, 2.66, 2.71, 2.66입니다. 내신이 다 비슷하죠? 썼는데 누가 1등이었습니까? 2.66이 1등이고 그 다음에 2.64가 2등 그 다음에 2.71이 3등 근데 2.66 이게 탈락입니다. 얘는 합격, 얘는 탈락. 왜? 오, 경제학과인데 경제를 안 들었네요. 경제를 안 들었어요. 다 안 들었는데 미적분을 들었네요. 경제학과 수학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확률과 통계는 그냥 예의상 들어줬어요. 근데 얘는 안 들어도 될 미적분까지 들으면서 이과에 대한 관심을 팍팍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쁘게 보여서 얘를 1등으로 뽑은 겁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찾는 방법은 교육과정 찾는 방법 학교 알림이라고 네이버에서 치시고요. 들어가서 고성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치시면 교육과정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보시냐고요? 내 자식이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근데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경제 과목이나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공동교육과정으로 이런 거 들을 수 있냐 없냐를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왜? 근데 아까도 어머니도 계시지만 내 자식이 4등급이면 괜히 미안해서 질문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특히나 저희 학교는 학생이 1등급이든 4등급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얘가 열심히 하면은 4등급, 1등급 예전에는 좀 차별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예 이만큼도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전남에서는 꿈키운 캠퍼스를 해갖고 애들 방학 때 혹시 이거 듣는 거 들어보셨어요? 조선대 목포에 가갖고 애들이 방학 때 대학 가서 듣습니다. 다 평상시에는 야간에 듣고요. 다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애들이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거는. 근데 애들이 뭘 못한다? 생활기록부 만드는 거. 즉 받아 적으셔야 돼요. 생활기록부 적는 거. 두 번째 수능 최저. 이거 두 개가 안 돼서 고전합니다. 애들이 이런 건 잘해요. 저희 애들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은 그릇이라고 봅니다. 그릇 안에 뭐를 어떻게 담는지는 이제 부모님들의 선택이에요. 또 이제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형이 뭐라고요? 뽑는 방법.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뽑냐? 일단 내 자식이 대학 갈 때 어떤 식으로 뽑는지는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3학년 4월에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대학 갈 때 어떤 식으로 대학을 갈지는 고2 4월 말 되면 다 나옵니다. 모집은 9월달 이미 애들 원서 다 썼거든요. 수시 모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수시가 다 끝나고 수시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12월 말에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까지 다 떨어졌는데 대학에서 인원을 못 채웠다.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네 가지는 아니네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인데 일단 예체능은 여기서 제외하고 이 세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해서 총 몇 개 지원할 수 있을까요? 6개입니다. 6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 개 대학에 2개, 3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됩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 2개, 3개로 나눠지거든요. 어떻게 종합 전형인데 2개, 3개로 나눠지느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제가 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학생부 둘이 공통점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얘는 뭘 많이 본다? 과목. 내신을 엄청 많이 본다. 네. 그 다음에 얘는 뭘 엄청 많이 본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많이 본다. 근데 너무 웃깁니다. 내신을 70% 봅니다. 근데 얘는 내신을 60% 봅니다. 근데 얘들이 착각이에요. 학생부 종합이니까 내신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세특이나 이런 것만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이거 나머지 또 뭐 보냐? 수능 최저를 보는 데가 많습니다. 얘는 수능 최저를 보는 데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생활기록부 많이 봅니다. 자, 내 자식이 고등학생이다. 그 다음에 지금 내 자식이 중학생이지만 고등학생 돼도 똑같습니다. 얘들이 뭘 쓸까요? 수시를 교과를 쓸까요? 종합을 쓸까요? 논술을 쓸까요? 정시를 쓸까요? 종합. 종합만 씁니다.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럼 왜 종합을 쓸까요? 수능 체제를 안 맞춰도 되니까요. 두 번째, 자기가 수능 최저를 안 맞춰도 되는 것이 팩트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이니까 내신 조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요즘 대학교들은 입시 결과를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난 실력은 안 되는데 중앙대 가고 싶어. 근데 내 내신이 3.5야. 근데 중앙대 학생부 종합 보면 막 3.8, 4점 몇 도 막 합격입니다. 나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걔네들은 특목고나 자사고나 외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다 쳐요. 일반계고에서도 합격했다 쳐요. 그러면 3.5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합격할 정도로 너의 학생부가 좋냐 이 말이죠. 진짜 좋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부터 학생부를 4등급인데 1등급까지 채웠어요. 그럼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근데 얘들이 여기를 쓴다고 쓰는 학생들이 학생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어서 여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또 무섭잖아요. 학생부를 본다는데 내 학생부가 좋아요. 좋은데 대학에서는 너 안 좋아 라고 말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는 합격 불합격이 너무 간단해요. 예를 들면 중앙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전년도 합격자 평균이 1.8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들어간 애가 2.3이래요. 근데 내 내신이 2.2예요. 수능 최저 등급 맞출 수 있어요. 2점인데 수능 최저 등급 맞출 수 있어서 여기 썼습니다.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 100%입니다. 100%요 딱. 얘는 학교 다닐 때 지들이 선생님 말도 안 들어갖고 학생부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도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한 방법이 수능 최저 맞추고 내신 괜찮은 거 이겁니다. 근데 이 길을 걸으려면 아까 그 과목 선택부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모든 활동 다 해야 되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미친듯이 적어야 되고 그것만 해야 됩니까? 내신 안 봅니까? 이거보다 조금 덜 본다 뿐이지 내신도 봅니다. 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모든 만능이 지원해야 되는데 얘들은 만능이 아니면서 이걸 찾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계형과 일괄 전형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계형은 뭐냐? 대학에서 장사를 합니다. 대학은 학문기관이 아니라 수익기관입니다. 10명 뽑는데 100명까지만 지원하게 해라. 아닙니다. 10명 뽑는데 10만 명도 지원합니다. 원서 한 장당 5만 원이거든요. 몇십억씩 벌거든요. 단계형이 뭐냐? 1단계에서 3배속 뽑습니다. 우리 중앙대 경영학과는 50명 뽑을 거야. 그러면 1단계 서류 애들이 다 냅니다.
경쟁률이 10대 1입니다. 10대 1이면 500명 지원했다는 소리죠. 500명 중 1단계에서 몇 명 뽑습니까? 3배수니까 50에 3, 150명 뽑죠. 그럼 이 150명 갖고 뭘 합니까? 면접을 하죠. 면접을 해요. 면접이 이제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단계형입니다. 일과는 뭐냐? 학생부, 교과든 종합이든 일과는 뭐냐? 원서냅니다. 대학에서 너 합격, 너 불합격, 끝. 면접 없습니다. 면접 없어요. 근데 대부분 면접이 어디 있을까요? 수능 이전에 있을까요? 이후에 있을까요?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이후에 최저가 있는 곳이다. 내가 수능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면접 보러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안 가죠. 어차피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추면 실제적으로는 면접 보러 온 애들이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또 뭐가 좋은지 아세요? 이대학 합격한 연세대학교 간 다음에 고려대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성균관대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중앙대 합격했겠죠. 다 합격했겠죠. 근데 그놈은 공부를 잘해 다 합격했지만 저는 중앙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아까 다른 놈은 다 합격했어요. 고려대부터. 그놈은 중앙대 갈까요? 고려대 갈까요? 고려대 가겠죠.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만 맞추고 기다리고 있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엄청 커집니다. 수능 최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는 도시와 시골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라고 봅니다. 수능 최저. 근데 시골 애들이 도시 애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있죠. 내신. 근데 시골에서 내신 따면 뭐합니까? 뭘 못 맞추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데. 또 시골 애들은 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자녀가 따님이 자녀이신 분 계신가요? 농어촌 정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농어촌 정시 이게 아주 그러면 선생님 농어촌 전형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들어가기 수시에서 농어촌 수시가 필요가 없어요. 왜? 농어촌 애들이 최저 못 맞추죠. 전부 다 최저 없는 농어촌 수시로 다 씁니다. 경쟁률이 더 높아요. 내신이. 전부 다 그걸로 쓰니까 내신이 더 높아. 차라리 일반 전형으로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농어촌 정시 아무도 안 쓰죠. 제가 무한 남학고등학교는 남학에 있으면서 도심이잖아요. 제가 고3 담임하면서 전남 최초로 저희 반에서 농어촌 정시로 이화여대 2명 보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말했어요. 345점만 맞아갖고 와라. 전남대 갈 점수면 내가 이화여대 보낸다. 이화여대 농어촌 정시를 100명씩 뽑습니다. 100명씩 뽑아요. 교대 갈 수 있는 대학이 진짜 많아요. 근데 애초에 이 농어촌 정시를 지원할 정도 애들은 여기서 최저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근데 농어촌 정시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정도 쓸 정도의 점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하향 지원을 하겠습니까? 상향 지원을 하겠습니까? 상향 지원하겠죠. 왜? 안 되면 난 여기로 간다. 근데 나는 최저도 못 맞추고 한다. 그러면 내 내신이 1점 몇인데도 건국됐습니다. 근데 내 수능 최저가 받쳐주고 정시가 받쳐주는 애들은 1점 몇이면 성균관대 이하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신이지만 쓰는 대학은 다르다는 거죠. 수능 최저에 따라서 제가 얼마나 최저를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애들이 지금 야간 자율학습이 자율화가 아니잖아요. 야간에 학교에서 저희 학교 얼마나 시설 좋은지 아시죠? 진짜로 공부하기가 너무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1인 1식 칸막이가 다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애들이 3, 4, 5 웃으면서 밤에 학원을 갑니다. 미쳐버리겠어요. 근다고 제가 학원 다 밥줄이 있는데 학원 다니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학원을 다녔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천 진로 진학센터에 상담 교사로 등록이 돼 있다고. 왜 저를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왜 나를 놔두고? 내가 잘하는데 왜 나한테 안 오고? 저는 그게 너무 어이가
얘들이 아까 근데 얘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말했잖아요. 왜? 수업 시간에 계속 공부하라고 쪼아대니까. 얘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애들한테 사정합니다. 사정해요. 이거 좀 풀어볼까? 저거 좀 풀어볼까? 교과 성적 봅니다.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일부라고 했지만 많이 봅니다. 교과 역량 봅니다. 면접 봅니다. 일부. 교과 역량을 본단 말은 뭔 말이냐? 여기서 학생부 보긴 보는데 뭐 보냐? 출결 정도 봅니다. 크게 안 들어가요. 근데 종합전형,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 이게 뭡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세트. 그 다음에 선생님이 써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나쁜 말인데 어떻게 보면 교사의 지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교는 교사의 지위가 하늘을 찌릅니다. 얘들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요. 왜? 선생님이 문구 하나 오묘하게 안 좋게 쓰면 얘들 학생부에 치명타입니다. 치명타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논술입니다. 논술은 수능 최저가 중요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논술 순위 한 명도 없습니다. 선생님 논술은 저기 대학 가야 되는 그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는 내 내신이 나는 공부 잘하는데 한 내신이 4등급대 나온다. 그럼 난 논술로 갈 거야. 논술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방법이 얘는 1등급이니까 교과로 가고 얘는 2등급이니까 종합으로 해갖고 교과로 간 애랑 똑같이 가고 얘는 3등급이니까 논술로 해가지고 1등급 얘랑 똑같이 가야 돼. 이래야 모두가 다 대학을 잘 가는데 수능 공부하지 않고 내신으로만 하면 1등이 제일 좋은 대학 2등, 3등, 4등 이렇게 줄 세우기 옛날같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해지지가 않는 거죠. 일단 올해 저희 학교는 정시로 가는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전남대 같은 경우는 전남대 간호학과 지금 내신 몇인지 아세요? 2등급입니다. 낮아졌네요. 엄청 높은 거죠. 간호학과 치고 2등급이면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생각해보고 지방대는요 정시가 진짜 쉽습니다. 2등급이면 수능도 2가 나와야 2등급이잖아요. 근데 수능 때는 아마 3333 나와도 전남대 간호학과 갈 거예요. 왜? 지방대는 정시를 쓴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수시에서 실패해도 정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수시도 세고 정시도 셉니다. 제 체감상 오히려 수시가 더 쉽습니다. 수도권 대학, 서울에 있는 인서울은. 근데 지방대는 정시가 뻥뻥 뚫렸습니다. 전남대 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제 힘들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수가 올해 시험 본 학생들이 39만 명, 그 다음에 지금 중2 시험 볼 때 41만 명, 좀 더 늘었습니다. 학생의 수가 는다는 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초6은 43만 명, 굉장히 또 많아지다가 지금 초2 있죠. 초1부터가 20만 명대로 줍니다. 근데 지금 초1은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0개에서 15개 빼놓고는 다들 어서 오십시오.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초가 없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는 학부모님한테 그런 말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지방직 구급 공무원 학교 가기가 어려웠잖아요. 왜냐면 학생 수가 바글바글 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좀 열심히 하면 학교 다닐 때 국영수 좀 탄탄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갈수록 경쟁이 줄어들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뭔가 되기가 쉬워. 그래서 아까 그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니들은 참 행운아들이라고. 다 공부 안 하니까 니 좀만 해도 내가 키워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려 한다. 여기 보시면 수도권에서는 교과로 조금만 뽑죠. 수도권 대학은 전부 다 뭘로 많이 뽑습니까? 종합. 왜?
서울의 좋은 대학교는 너네 내신 안 믿겠다 이거예요. 너네 학생부 써진 거 보고 너네 수준을 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학생부에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수준을 보여줘야 되죠. 근데 내 학생부가 수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좋은 대학을 씁니까? 선생님 전 내신 1.5니까 중앙대 쓰면 되겠죠? 안 된다고요. 내신은 남아 돌지만 학생부가 안 좋으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1.5가 중앙대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연고대는 써야지. 근데 연고대 다니는 연고대 갈 만한 학생부가 안 된다. 죽어도 안 됩니다. 손해본다는 거죠. 근데 비수도권 여기 지방 다 뭘로 뽑습니까? 교과. 내신만 되면 너네 그냥 다 와라. 다 와라. 그리고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요즘 전남대 3등급대 갑니다. 전남대 3등급대 가요. 전남대 못 가면 어떻습니까? 전북대 가면 되죠. 경상 국립대 가면 됩니다. 같은 지방 국립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애는 행정학과 가고 싶은데 농대밖에 안 돼. 농대 가세요. 대학에 제가 전화해 줍니다. 농대 가가지고 경영학과 복수전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학과? 있대요. 하면 됩니다. 가서 복수전공 하면 돼요. 그럼 똑같아요. 졸업할 때 농업 경제랑 경영 두 개가 같이 나오죠. 어디로 들어갔는지 누가 물어봅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죠. 종합으로 조금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인서울 하려면 학생부를 목숨 걸고 작성해야 된다. 플러스 수능 최저. 수능 최저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 애들 이번에 썼는데 전남대 무슨 애들이 있어요. 두 개 합 10을 못 맞춰가지고. 두 개 10이면 국영수 과정에 두 과목 5등급 맞으면 돼요. 근데 안 돼. 왜? 3년 내내 수능 공부를 안 하면 못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 16개 대학 정시 모집 40%까지 확대된다. 근데 사실 40% 넘거든요. 왜냐면 수시에서 안 차잖아요. 그 인원 다 정시로 넘겨버립니다. 근데 지방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지방대 전남대 보내고 싶다.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은 저기 나중에 취업되는 데 가니까 취업 잘 되는 보건 계열 보내고 싶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5등급도 간호학과 갑니다. 5등급 넘어도. 어서 옵쇼입니다. 진짜로. 요즘에는 대학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대학 자체에 가는 것은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 중복 합격이 많다. 왜 하나 합격한 놈이 다 합격하니까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충원율이 높다. 이건 좀 보세요. 평균 합격자 1.8, 그 다음에 경쟁률 10대 1, 충원율 500%. 10명 뽑는다. 10명 뽑는데 충원율이 500%라는 것은 몇 등까지 합격했다는 거냐? 50등까지 합격했다는 거야. 처음에 합격한 10명이 다 안 간다는 거야. 그 다음 10명 들어올래? 아니요. 10명 들어올래? 아니요. 그러니까 41등부터 50등까지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10대 1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대 1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가는 것도 빠져나가지만 내신은 되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빠져나가 버린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교과 전형 대비 전략입니다. 대비 전략 뭐 있습니까? 내신 열심히 하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시골이라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국어 가르치지만 이번 10월 모의고사 때 100점, 96점, 96점, 88점, 84, 80점 이상 6명, 7명 나왔습니다. 7명이면 저희 학교에 3학년이 42명이거든요. 6분의 1이 지금 80점이 넘었다는 소리예요. 비율로 따지면 광주 저희 선배들이 있는 공부 잘하는 사립고등학교보다 비율이 더 높습니다. 국어는 그래요. 국어는 그래요. 시골이라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얘들이
선생님 저는 왜 열심히 해도 국어가 안 오를까요? 열심히 해서 수학이 안 오를까요? 그럼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공부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양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집 10권을 풀었는데 그래도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면 그때 다시 와라. 근데 10권이 안 됐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 하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양이 부족한 거예요. 일단 방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입니다. 종합전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전형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물론 지방대는 좀 낫죠. 그럼 이거는 내신도 해야 돼. 학교 생활기록부도 잘 써야 돼. 다. 그 대신에 뭐가 없다? 수능 최저가 없다. 그래서 애들이 이걸로 많이 한다. 애들은 수능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걸로. 차라리 학교 생활 열심히 하겠다. 근데 이거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다. 왜? 난 열심히 잘 썼다고 했는데 대학에서 넌 별로야. 할 말을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내신도 중요하고. 지방고 애들이 종합으로 많이 쓰겠네요. 엄청나게 쓰죠. 거의 90%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애들이 수능 때, 내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 내신이 1점대 후반이다. 당연히 연고대를 쓰고 싶죠. 하지만 연고대 가기엔 내신이 부족합니다. 내 내신이 3등급대다. 전대 쓰고 싶습니다. 내신이 부족합니다. 항상 모든 애들은 자기가 가진 내신보다 더 높은 데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으로. 왜? 교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딱 보면 넌 안 돼. 넌 돼. 내신이. 근데 이거는 내신을 보기는 본다는데 그래도 내 학생부를 한번 들이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애들이 좋은 학생부를 안 봐서 그래요. 근데 보성고에서 좋은 학생부를 못 만드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가 안 만드는 겁니다. 근데 활동은 또 열심히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우리 애들, 제가 이제 학생부장인데 애들 학생회 활동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학생회장, 너 이거 자율활동에 다 적어야 되는데 다 준비하고 있냐? 왜요? 왜요? 너 대학 어디 가고 싶냐? 의대 가고 싶대요. 내신이 몇이냐? 2.5래요. 수능 성적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된다 안 된다를 말 안 하고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말해줬어요. 낯빛이 안 좋습니다. 낯빛이 안 좋으면 그러면 나는 네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네가 가고 싶은 데는 여기지만 여기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현재 성적으로는 이 대학 정도를 노려볼 수 있다. 열심히 했을 때. 그럼 이 대학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냥 아닙니다. 옆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 뭐 애들 두드러 패면서 막 붙잡고 시킵니까? 그랬다가 난리 나죠. 그럼 누가 붙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왜? 예전에 선생님이 했던 역할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가만 냅두는데 애들이 열심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 너 선생님이 그러던데 핸드폰 갖고 있기만 해도 집중력이 30% 떨어진다더라. 핸드폰 놓고 도서관 가서 10시간 공부하고 와라. 합니까? 저 핸드폰 지금 한 3시간만 저한테 핸드폰 뺏어도 짜증나는데 얘들 SNS 하지 마라. 안 합니까? 단계별 전형이 있습니다. 종합전형. 1단계에서 서류 100% 봅니다.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플러스 면접 봅니다. 근데 1단계에서 3배속 뽑는데 1등 난 놈이 면접 못 봤다고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죠. 그럼 10명 뽑는데 1단계에서 3배에서 30명 뽑습니다. 그럼 1등부터 5등까지는 안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6등부터 좀 갈리겠죠. 근데 내 자식이 30등으로 3배수 안에 간신히 들었는데 뒤집어 볼 정도로 말을 잘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제가 모의 면접 하거든요. 그러면 앉아갖고 모의 면접하면 모인데도 편하게 하자는데도 바들바들 떨어봅니다. 이게. 떨죠. 우리 애들은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간절해요. 간절한데 의지가 안 따라줄 뿐이지 애들은 진짜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우리 독서실 다녀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옆에서 그래. 책이라도 읽으셔.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시면 핸드폰 빼고 같이 책 보세요. 옆에서. 근데 저는 그러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사입니다. 서류 쓰면 이거 너무 무섭죠? 아니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 원서 접수하고 학교 생활기록부 제공하고 너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건 최저도 없어요. 그냥 그 날짜 되면 합격 불합격이 나와버립니다. 너무 무섭죠. 일부 대학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종합전형인데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근데 여기서 제일 그나마 떨어져 보이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홍익대입니다. 웃긴 대학이에요. 수능 최저를 엄청 세게 해놔요. 그럼 이 대학은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내신 학생부 안 좋아도 수능 최저 맞추면 우린 바닥을 걷어요. 그래서 홍익대 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 최저나 수능이 되면 전략을 다양하게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오로지 최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최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답니다. 이걸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이건 이제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내 자식의 학생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셀프. 대학에서 이걸 제공해 줍니다. 학업 성취도 내신입니다. 학업 태도. 그러면 아까 세 분님이 특기 사항 보시면 얘가 성실하다는 말이 있으면 학업 태도. 내 자식 오케이 이건 만점. 탐구력. 전공 관련해 가지고 얘가 뭐 보고서나 아니면 뭐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했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동아리 활동에도 있고 진로 활동에도 있고 세특에도 써져 있다. 여러 군데가. 오케이. 공동체 역량. 얘가 조별 활동을 하는데 팀원들이 막 도와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말이 있다. 이것도 오케이. 협업과 소통 능력 한마디도 안 써졌어요. 얘가 협업했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은근히 보면 혼자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얘는 이건 좀 떨어진다. 나눔과 배려 웬만하면 이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성실성, 규칙 준수. 여기 리더십. 꼭 반장이야 리더십입니까? 회장이야 리더십이에요. 회장은 시간 엄청 뺏깁니다. 동아리 활동하면서도 친구들 리더십을 발휘하고 친구들을 주도했다는 내용만 나와도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게 1학년 1학기 하나 써졌어요. 약하죠. 적어도 학년마다 2-3개씩은 과목별로 좀 이게 다 있다. 그러면 적어도 지방대 정도 쓸 정도에서는 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수도권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은 수준이 있으면 된다. 책을 그 어머님들 독서활동 여기 책이 있지만 어떻게 써지냐면요. 편의점 괄호 열고 강건우 저 이렇게만 써지거든요. 근데 이거 대학교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반영이 안 되지만 세분용 및 특기사항에 편의점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구절이 인상 깊었고 친구들이랑 독서 토론 보고서를 썼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에도 쓸 수 있어요. 아침 명상 동아리 하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와서 친구들이랑 꾸벅꾸벅 졸았어요. 근데 아침 명상 동아리 했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상과 관련된 책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렇게 꾸며야 됩니다. 이렇게 셀프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항목이 없다. 그럼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내 자식 학생부 선생님한테 뽑아달래요. 한번 가지고 와. 그럼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거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근데 아직 1학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1학년 거 대부분 1학기 말에 쓰는데 선생님들이 방학 전에 그것도 애들이 방학 때 안 나오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한테 부탁합니까? 그럼 누가 방학 때 보충수업하러 국영 선생님 나오시잖아요. 자, 누구한테 먼저 부탁해야 됩니까? 방학 전에. 음악, 미술, 체육 선생님한테 가서 먼저 부탁해야 됩니다. 방학 때는. 선생님 붙잡고 매일 쉬는 시간마다 가서. 왜? 그럼 제가 봤을 때 거절할 선생님 없어요. 안 와서 문제지. 500자입니다. 과목당 세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1년에 담임 선생님 500자입니다. 자율활동 500자. 자율활동도 보세요. 교내 체육행사 들어갔습니다. 교내 체육행사 안 들어간 우리나라 고등학생 있습니까? 없어요. 500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씁니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되면 담임 선생님은 뭐 씁니까? 얘가 가져와야 쓰죠. 가져와야 쓰죠. 동아리 활동 500자입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교내 봉사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학교는 스쿨폴리스 같은 거 있거든요. 아침에 학교에도 애들 오면서 야 어서 와라. 너 복장이 오늘 별로다. 너 마이너스야. 막 이럽니다. 스쿨폴리스 다 봉사 시간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따를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학생의 유직을 해서. 진로활동, 그다음에 수상이나 독서활동 대입에 반영 안 되지만 독서활동 같은 것들 아까 세특이라든지 자율활동, 봉사활동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껴넣으면 몇십 건도 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찍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 학생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셀프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자, 학생부 종합적인 면접 유형별 질문 예시인데 이거는 보통 고3 때 하니까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한 데 쓰시면 괜찮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근데 수능 최저도요 일반 전형보다 낮습니다. 높아버리면 오히려 좋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은데 내가 맞출 수 있다. 합격 가능성이 3배, 4배, 5배로 커집니다. 지원 자격 본인이나 부모님이 다 중고등학교 6년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아니면 본인 혼자 12년 특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인재 광주 전남은 또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해갖고 전남대나 이런 데 많이 뽑은데 지역 인재 전형 활용하시면 좀 낫습니다.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논술 전형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점수. 수능에서 수시에서는 등급을 활용합니다. 근데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랑 백분위를 활용합니다. 표준 점수가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어려운데 나만 잘 봤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폭발합니다. 근데 시험이 쉬운데 나도 잘 봤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엄청 어려운데 내가 수학을 진짜 잘 봤어요. 그러면 정시에서 대학 수능 대박입니다. 근데 너도 나도 다 국어 90점 맞았는데 내 자식 국어 95점 맞았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실제 영역 지금 중2부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3 학부모님들 국어, 영어, 한국사 있는데 이건 다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공대나 이런 데서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꼭 보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정시 모집 3회 지원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가 모의고사보다 더 낫다. 그러면은 수시로 가는 겁니다. 모의고사가 더 낫다. 그러면 뭘로 가는 겁니까? 정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수시에서는 어떻게 다 상향 지원으로 다 해버리고 다 떨어지면 난 정시로 가겠다. 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의치 한수약 엄청 많이 뽑겠다고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했죠. 의대 정원을 엄청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대 점수가 낮아지겠죠. 다 의대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 의대 갈 성적이 안 된다. 그럼 그런 데를 또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중앙대는 경영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성화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경영 비슷한 대학이 또 있습니다. 거기 사는지 등록금을 다 지원해줘요. 그럼 중앙대 간 애들은 그냥 중앙대 경영애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써야 됩니까? 여기를 써야 됩니다. 왜? 합격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 자식이 여기 갈 실력이 안 되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참여 이걸 잘해야 세특이 잘 써지겠죠. 수업 시간에 맨날 잠만 자는데 선생님한테 써달라면 선생님이 써주기 싫죠. 평가, 독서, 창책 이런 것들 다 잘해야 무슨 전형으로 쓴다?
종합 전형으로 푼다. 이런 거 너무 싫다, 못하겠다. 그럼 수능 최저 맞추고 내신이다. 고등학생들이 이런 고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보다 훨씬 많은 고민에 휩싸입니다. 자기 주도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고등학교 때 성적 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보통 공공도서관 가셔가지고요. 핸드폰 없이 문제집 가지고 오늘 공부 집중하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랑 3시간씩 앉아있자. 3시간씩 3개월. 그러면 아마 공부할 준비 끝났습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저희들한테 맨날 추천하거든요. 이건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책에서 다 본 내용들입니다. 검증된 과학적으로.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 공부해라가 아니라 야, 교육과정이 이러니까 너 이과 지원하려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어떤 유형인지 이거는 진짜 좋겠죠. 지하락 다 하네. 근데 이거는 머리는 있는데 노력이 안 따라주는 경우. 이거는 노력도 머리도 안 되는 경우. 얘는 머리는 안 되는데 성실한 경우. 학습 곡선입니다. 얘들이 이거 하다가 접업을 줘. 좀만 더 하면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양이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EBS 다큐 프라임에 나온 건데요. 서울대생들하고 보통 학생 공부 시간이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갖고 처음에 뭐야 왜 이렇게 비슷해? 했더니 시험 기간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험 기간 이외에 이 이외의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합니까? 수능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언제 공부해요? 방학 때 얘네들은 안 놀고 우리 애들은 방학 때 풀로 놀고. 제일 중요한 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안 까먹습니다.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려면 저는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국어 시간에 이럽니다. 이거 친구한테 안 보고 네가 다 설명하면 넌 이거 완벽한 거야. 근데 친구한테 설명해보라고 하면 애들이 발표해보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어버버 하거든요.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면. 왜? 제대로 못하니까. 안 까먹어요. 근데 제일 위에가 뭡니까? 강의 듣기. 그래서 제가 인강 들으면 공부 시간에서 빼랍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근데 애들은 안 믿습니다. 학원 가서 학원 수업 들으면 애들이 오늘 공부했다고 착각해버립니다. 공부한 거 아니에요. 성장이 이렇게. 근데 또 우리 애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건 확실해요. 갑자기 어떤 계기가 돼갖고 미친듯이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게 20살이 넘어서 20대 중반에 터질 수도 있어요. 다만 아시겠지만 한 살이라도 빠를 때 터지는 게 훨씬 애한테도 덜 힘든 일이 되겠죠. 안 터질 수도 있죠. 안 터질 수도 있지만 인생이 언젠가 터져야지. 속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들은 30살에 다 직장 취업하고 하지만 내 자식이 남들보다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취업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니까 좀 더디더라도 35살, 40살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는 운이 좋게도 진짜로 교사가 빨리 됐어요. 그래서 교사 중에 같은 나이대 중에 호봉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속도였다면 저는 전남에서 제 나이대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가 돼야 맞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합니다. 절대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늦게 된 사람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내공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내 결정의 책임은 내가 진다.
치킨은 살이 안 찐다. 살은 내가 찐다. 먹는 건 나다. 다 내가 책임진다. 애들이 자존감이 낮진 않아요, 우리 애들이. 근데 오히려 요즘 애들은 자신감이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팩트로 이렇게 말해주면 기가 좀 죽습니다. 하지만 기 죽는 것도 잠시. 기 죽는 것도 잠시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질문 아주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들으면서 제가 원래 이게 3시간짜리인데 제가 지금 2시간을 압축해서 빨리빨리 했거든요.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을 보면 네. 그 본인이 중고등 6년이고 부모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부모 중에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로 네. 이렇게 엄마는 강주에 있고 네. 아빠는 같이 있고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밖에 없나요? 아니요, 이혼도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 농어촌 특별 전형이 엄청 유리한 전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이 지방에서 굳이 농어촌 특별 전형 아까 그 지역 인재 전형 네, 있잖아요.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역 인재 전형이란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말씀하세요. 광주 전남 애들 말고는 지원하지 말아야 해요. 다른 애들은 지원할 수 없다. 지역 인재 전형. 광주 전남에서만 뽑죠. 그렇게. 그 교육대학교를 그 전형을 보면 네. 전남 교육감 네, 네. 추천 뭐 그런 게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교육감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서울대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이 다 있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난 다 쓸란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별로 네 1등부터 2개씩 골라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1등이 2개 고르고 나면 2등이 또 2개 고르고 3등이 2개 고르고. 근데 지금 보성고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쓴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쓴 애들은 꼭 이게 또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왜? 무조건 뭐가 좋습니까? 내신이 좋잖아요. 학교장 추천을 받을 정도니까. 저희 학교는 안 그렇지만. 근데 교육대학교를 생각하신다면 교육대학교에 맞는 학생부 종합활동을 다양하게 꾸리시고 그 다음에 그 교육감 전형으로 아마 쓴다고 하면 내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교육대 3등급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교사니까 교사가 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 사실 저는 교사만 되고 싶어요라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를 추천하냐? 저쪽 그 영암에 있는 세안대 대불대 있거든요. 거기 기술교육과 이런 데 추천합니다. 왜? 저희 애들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기술교육과 애들은 또 그 애들끼리만 경쟁하거든요. 좋은 대학교가 없어요. 그 누구보다 빨리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전남대나 이런 데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간 애들이 임용 떨어져가지고 교사 못 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죠. 저는 한국 외대 가고 싶어요. 한국 외대 전에 보면 용인에 그 글로벌 캠퍼스라고 있고 서울에 서울 캠퍼스가 있거든요. 용인 캠퍼스 가면 서울 캠퍼스 복수 전공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용인 캠퍼스 가고 서울 캠퍼스 복수 전공 가면 하기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입니다. 그런 전략,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 전략은 어디에 언제 생각하냐? 고3 때 해도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게 뭐다? 내신과 수능 최저다. 굳이 더 중요한 걸 따지자면 내신이다. 하지만 대학을 잘 가고 싶으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또 혹시 질문? 이제 이런 비슷한 강의를 많이 다니세요. 많이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질문이 많아지실 거예요. 우리 애들도 꼭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궁금한 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서도 질문할 것들이 사실은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끊임없이 찾아다니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고1 말 정도 됐을 때 자식이 계속 찾아다니시다 보면 고3 담이 많은 선생님보다는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가고 막 물어보면 선생님 땀 삐질삐질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전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내용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고등학교 국어 비문학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데 배경 지식 어디 있어요? 중학교 사회과학만 그거 이상 나 없어요. 그거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계획 짜는 거. 이 계획이 애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초등학교 동그라미 쳐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 이게 아닙니다. 이 공부법에 대해서는 그 시중에 책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 권씩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부모님과 많이 대화하는 거, 특히 계획 짜는 거. 근데 부모님이 책 한 권만 읽으셔도 절대 늦은 거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많이 그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야자 강제 막 하면 선생님들의 막 책임감도 더 커지는데 요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오롯이 부모님의 몫입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 애들은 붕 떠버립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집에서 아내가 저한테 애기 국어 가르치라고 쪼아대지만 학원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말만 짜증내가지고 근데 이겨내야 됩니다. 어르고 달래서. 자식이랑 맨날 싸워도 고3 끝나고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학교 안 찾아와도 선생님하고 상담 잡고 학교 찾아오고. 저는 선생님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잘난 체도 하고 저를 도와주실 거고 믿어주실 거고 그렇습니다. 안 찾아오는 게 최악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선생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관심 가지는 애한테 함부로 할 선생님이 있습니까? 신경 안 쓸 선생님이 있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쟤는 부모님이 관심 진짜 많아. 한 번 말하고 넘어갈 거 2번 말하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시간이나 쉬는 시간 없이 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